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관련된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군복 차림의 장모 중사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미안한 말 조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을 때가 한번. 어제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공군은 피해가 신고됐는데도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고 같은 부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과 문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성추행의 유일한 목격자인 차량 운전자 후배 부사관과 피해자, 그리고 다른 부대 상관들의 서로 다른 진술 경위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 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공군은 국방부의 사망자의 성추행 피해 내용은 빼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중사가 사망하고 9일 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3달이 지나서야 핵심 증거인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중사는 수십 차례 성폭력 상담을 받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언급도 있지만 자살 징후가 없고 호전됐다는 진단을 받고 상담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성추행 사건 피의자 선임 부사관 구속이 됐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그런데 이 선임 부사관만 구속된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회유하고 협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 군에서는 이 피해자를 이제 회유했었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해자 말고 그 주변 사람들 제3자들이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어차피 가해자가 전역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약혼자한테까지도 이렇게 좀 회유를 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었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네.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 그리고 부실 대응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논란이 되는 부분들 정리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먼저 이 공군 군사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A 중사가 숨진 다음 날에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하면서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건데요. 어허. 이 통상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또 이 성추행 가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있었는데 이 성추행 가해자는 이 당시에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공군 군사경찰은 이 불구속 상태로 가해자를 수사했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리고 피해자가 숨진 지 9일 만에 이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에야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이 총체적인 부실 수사였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2일 날 A 중사가 사망을 하고 바로 다음 날 23일 날 국방부에는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B 중사 불구속 수사를 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3개월 만에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동석 기자,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입수하고도 이걸 조치 안 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돼버린 피해자는 성추행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를 공군 군사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이런 음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하. 블랙박스와 같은 명확한 자료가 이렇게 제출됐음에도 공군 군사경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피해 2주가 지난 뒤에야 전출 조치에 나섰는데요. 2주 동안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2주 동안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게 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은미 기자, 네.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확보했는데 애초부터 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공군 측은 아무래도 이 가해자가 영 내에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법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군 간부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영내에 있으면 그러니까 탈영만 하지 않으면 그럼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아무리 범죄 저질러도 군 안에 그리고 간부라 그러면 영 내에 이 잠자리가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군사지역으로서 영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법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유족 측 변호인이 보니까 이 사건 은폐 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요. 당일 술자리는 부적절한 회식이었다. 회식 자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회식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군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공식적인 회식 자리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될 인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금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회식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인 개업식이었다면서요, 그날이. 예, 그렇습니다. 회식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근무를 바꾸게 지시한 겁니다. 남자친구까지도 이 사건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참여 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일 회식 자리는 애당초 하면 되지 않는 그러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회식이 군에서 전면 안 되는 그런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근무까지 바꿔가면서 참여 지시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유족 측의 현재 말인데요.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충분한 보호를 받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유족들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질까요? 어제 국방장관이 유족들을 찾아왔는데요. 이 유족들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제가 좀 진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국방부에서 좀 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군에서 시시해서 우리 동기들 못 나가요. 우리 진짜 기억해 주시고. 네. 우리 애기한테 가고 싶어. 우리 애기가 없는데 가고 지금 보신 대로 서욱 국방장관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이런 국방장관 이 사건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사촌 동생이 이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올렸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글을 올리고 이틀 만에 이 내용이 이성용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됐고요. 이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차관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초에 회유 무마 등 2차 가해 보고 내용, 2차 가해 개요를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아하. 결국에 이 수사는 부실 대응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소정세 위원님, 지금 기자들 설명 쭉 들어봤는데 지금 구속된 피해자라고 지목된 그 선임 부사관 이 사람 그리고 회유와 협박했던 일부 사람 이 사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 공군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 회식 자리 자체도 일단 부적절한 회식 자리였고 그렇죠. 거기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성추행 부분도 그동안에 이제 군이 그동안 뭐 성추행 문제 이런 부분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반복됐다라는 게 상황이 이런 정도인가까지 생각을 갖게 하고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대처 과정을 보면은 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대응을 계속해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네.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은 명확한 증거물이 확보가 됐음에도 이 가해자 부분에 대한 신병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됐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다 관련자들은 이 만나서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회유, 은폐, 나아가서 협박까지 총체적으로 다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군 개통을 통해서 뭐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차관까지 다 보고가 됐는데도 이러한 2차 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때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이 3월 달에 사건 발생을 해서 이 가해자가 구속된 게 6월 2일 정확히 3개월 지나서 구속이 됐거든요. 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될 아까운 목숨 하나가 사라진 것이고 그렇죠. 군의 이 성추행, 성희롱 등과 관련된 이 문화가 여전히 과거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간부들의 어떤 의식이나 대처도 너무 이것이 느슨하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어쨌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받는 합당한 처벌을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이 군의 문화를 일대 혁신할 정도의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이번 사건을 좀 대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군에 이런 일이 다시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아까 그 어머니의 말씀 중에 동기들이 조문을 오는 것도 지금 막고 있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동기들이 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그렇죠. 있었죠. 이걸 지금 아직도 쉬쉬하고 덮고 있다는. 그러면 그 지침은 누가 내렸을까? 그 명령은 누가 내렸을까? 결국 저 지금 A 중사, 피해자 A 중사와 가해자 B 중사가 속해 있는 그 단위 부대의 부대장이 내린 아마 명령일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다. 뭐냐? 저 가해자인 B 중사만 구속하고 나중에 벌을 주는 것만으로 이런 사태가 정리가 될 거냐. 결국 군은 폐쇄적인 사회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태가 터지면 B 중사의 위에 책임을 지는 뭐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또는 전투비행단이면 전투비행단장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국 그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은폐한 거죠. 네. 그리고 위에 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덮었다면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고문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까지 보고를 했는데도 덮었다면 국방장관까지 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해야 된다. 일벌백계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정말 엄청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군의 지금 폐쇄적인 문화에서는 이건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왜? 말씀드렸듯이 지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차리를 지키려면 네. 이건 꼬리 자르기 아니면 덮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군내에 가혹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아마 전투경찰이었을 거예요. 부대를 해체할 정도로
엄청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문화가 근절이 되는. 네네. 이번에도 만약에 전투비행단 단장까지만이었다면 그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공군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가 됐는데도 3개월 동안 감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는 두 자리에 있는 참모총장과 국방장관까지도 경질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정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